두 분이 저희는 이제 어저께 김경재 의원님도 방송에 모셔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 반대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 성창경 위원장님의 말씀도 이제 우리 이제 듣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뭐 당을 하나 만들고 어떤 조직이든지 하려면 그 갈등이 있고 의견 충돌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저 보수 우파가 단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고 광화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준 건데 그 사람들은 당적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애국 시민으로 나와줬는데 그 왜 당신들끼리 왜 의견이 다르고 왜 이렇게 저 갈등을 보이느냐 지금 그럴 때냐 이런 분들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그게 10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을 협상에 참석했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그래서 좀 지사님을 만나갖고 풀어라 그러면 아예 그 지사님을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럽니다. 김문수 지사는 착해서 아니 조은준이가 뭐 이렇게 막 그 마치 속여가는 것처럼 조은진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정가훈 목사님에게 그래서 김문수 지사는 안 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방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이 당은 김문수 당도 아니고 정가훈 목사님 당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가훈 목사님은 전체를 대한민국을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운동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이고 그리고 김문수 대표당도 아닙니다. 이 당은 또한 조은진 대표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나서서 문제를 끌어내리고 그 동력이 모였던 것이 김문수 때문에 모였습니까? 조은진 때문에 모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울분을 찬 거를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정가훈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였고 그래서 그게 큰 울림이 되어 가는데 어찌하여 가운데 끼어들어 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저거 아닙니다. 참수하고 이간질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양쪽 말씀을 지금 다 들었으니까 네네. 이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고 이제 저희들 바라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메시지를 절대 친필로 주셔야지 아니면 이게 배달하는 사람마다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라는 게 배달이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자기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를 말을 해도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를 내 쪽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로 뭉쳐라 이렇게 사랑한다고 들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두로 했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쪽으로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거를 태극기로 뭉쳐라든지 아니면 통합당을 뭉쳐서 자기 때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친필로 편지를 써달라 이런 부탁을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친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행인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친필 4장인데 한 장만 읽었고 나머지는 이제 한 장만 보여줬고 나머지는 읽었는데 뭐 제대로 읽었다고 뭐 저는 믿습니다만 하여튼 여기도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은 제가 이봉규 TV에 또 그러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또 다른 의견은 또 다른 의견대로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잘 단합해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데 자본못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가달라는 거거든요. 여사님 잘하라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추상적이어서 자기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지금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그거를 발표하고 난 뒤에 특정 당에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입당했어요? 비례한국당 입당했습니다. 자, 그 말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뭉치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라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단합을 하지만 유영하 개인이 거기 입당해서 배치를 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시켰더라도 제가 만약에 유영하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비례한국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통일당과 혹은 이런 자유공화당을 만들었으면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이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나는 친필 서신이 나와야 그렇지. 되겠네. 예. 친필 자기가 예. 출연하셔가지고 뭐 이래 해놨다 김문수가 어리다 뭐 거기 뭐 10억을 매칭 펀드를 했다. 그것도 사실 다릅니다. 이거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 이야기는 각각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10억씩 그 차입을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치르자. 이런데 그 10억이 없으니까 그걸 수천원인가 뭐 줄 것 같아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신 것 자체가 팩트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를 보면 특정 정치인이 특정한 상황을 전달하거나 해석할 때 자기의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면 우선 말 안 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이나 근해 대통령 같은 지도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처신을 극도로 조심해서 이용하 씨 같으면은 자기가 거기 정당에 가입 안 하는 게 옳고 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내가 특정 정당을 싫어한다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본인의 왜곡될 수 있으니까 제3자가 전달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김경재 의원님은 이 당에 대해서 협상 대표로 갔다가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나는 반대한다. 그래서 호문정이 들어와야 된다. 호문정이가 끼지 않으면 안 된다. 변희재도 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지금 갑자기 와서 이 당을 마치 김문수 대표가 조원진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그건 말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셨잖아요. 저는 협상장에 없고 제가 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협상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모르고. 근데 김경재 전 의원님께서 어제 발언하실 때는 협상장에 갔던 대표로서 하시는 줄 몰랐었죠. 몰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굳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사자로서 이런저런 관계되는 발언을 하시고 이해 당사자이면서 마치 저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사람처럼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건 왜곡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오늘도 김문수 대표님은 그 서초동에 가서 정광훈 목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는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나 이분은 우리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김경재 뭐 전 의원이나 또는 최인식 전 사무총장님이나 우리가 다투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과 이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거 있더나 자기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줄어드는 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큰 대의를 보고 같이 가셔야지. 아니 방법이 좀 다르다고 아니 또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 빠지고 이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판을 깨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성창경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어저께 김경재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고 하니까 판단은 시청자들이 각자 또 시청자들 판단도요 10사람은 10분 판단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네네. 이봉규 TV는 그저 양쪽의 의견을 다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또 그분에게도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 드리는 건 기회 드리는 거고 이 시점에 중요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친필로 나온 게 이제 분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통합당을 중심으로 통합당에도 섭섭한 점이 많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섭섭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게 우선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단합해서 이겨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그 요점은 그러니까. 네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통합당하고의 통합당의 연대 이런 거는. 네네.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당 중심으로 잘 뭉쳐서 함께 가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훌륭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가지고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해석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이해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이 하나로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네. 분명하니까 네. 문재인을 그러니까 이겨야 되고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정말로 개헌까지 할 수 있는 네. 탄핵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을 구성을 보면 우파가 빠진 또는 태극기가 빠진 광장이 빠진 이런 동그란 원이 아니라 약간의 원을 가다가 이게 타원이 되어버린 이빨이 빠진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태극기를 집어넣어 달라. 네. 우리도 들어가서 싸우자. 함께 힘을 합치자. 그런데 합치라 그랬더니 이분들은 좌파에 있는 사람들 지금 뭐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미래통합당 성격에 맞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에 맞나 싶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히 좌파 성향의 활동을 계속했던 사람들
또 거기 핵심 인물들까지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미래통합당은 우파는 안 됩니까? 거꾸로서 안 된다니요. 아니 거기 발언한 사람들 가운데 뭐 5.18 관련 발언이라든지 세월호 관련 발언들 때문에 안 된다니 막말이라뇨. 그러면 정치인들이 말로 싸우는데 그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분들 다 빠져버리면 그래서 과거에 MB계 중도 좌파 있던 사람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도라는 이름으로 합쳐놓고 우파를 빼버린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게 통합을 위한 또 단일화를 위한 회의를 하자. 어제 당 대표가 요구를 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가만히 보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제 거대 야당으로 중심으로 가라 했으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고 있다. 그 너가 올라 그러면 뭐 요구를 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와라. 이 말은 뭐 그냥 백기투항해서 안에 들어와라 이 뜻이거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는 이분들이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싸우게 해달라. 광화문 광장에서 아무리 싸워도 저거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집회 금지를 내리거나 이번에처럼 뭐 통고문 보내갖고 300만 원 벌금 저도 그 통지문이 왔어요. 메르스 이번 우한 때 발언했다고 출두해라고.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제도권 정당으로서 싸우게 해달라. 그게 통합이고 그게 우파가 들어가는 길인데 어찌하여 황교안 대표님과 김영호 관리위원장님은 저 좌파 세력은 데려오는데 우파는 이렇게 내칩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야당입니까? 이게 싸우는 정당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맞습니까?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하게 해달라, 협의를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일정한 이 사람들도 들어가서 공천도 받고 해서 그 안에서 싸우게 해달라. 정 안 되면 후보 단일화하는 기구라도 만들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무시 작전을 가고 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가라고 했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안에서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정말 싸우고 싶어요. 이 끝내고 싶어요.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하며 저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그건 국민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들은 세금을 안 냅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조국이 물러갔고 그분 때문에 문재인이 휘청거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세력들은 다 무시하고 그 세력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는 저하고 송창경 위원장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봉규 TV의 사회자로 어저께는 김경재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송창경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저는 제 의견은 뽕평으로 제가 그 논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의견은 뽕평에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 어제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갈등을 보니까 참 박근혜 대통령의 친필 메시지가 나와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구나 보수파가.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아니 친필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해석을 이렇게 달리하니까 이 박사님 해석이 다른 게 아니고 친필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거대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죠?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극기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죠.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정권은 안 된다 하는 마음에 그래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대 야당으로 모이라. 그 모이라 하는 거는 자 모일 때 태극기는 빠지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이라는 얘기. 그렇죠. 가겠다는 거요. 그런데 저기는 가겠으니까 우리를 열어줄. 아니 근데 왜 조건 안 달고 가면 안 됩니까? 조건이 아니죠. 뭐 이제 뭘 줘야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줘야 한다는 것은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들어보십시오. 바른미래당, 뭐 손학규계, 무슨계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유승민계 다 공천도 받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들어가면 공천 받지 말고 거기서 당원으로 들어오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공천을 주면서 왜 여기 정당에 대해서는 마치 투명 정당인 것처럼 그런 그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선을 끈다. 지분 요구하지 마라.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니, 저기 들어가면은 뭐 또 공천을 또 주겠죠.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유승민 공천 개는 안 주면 안 들어간다. 아 그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뭐 거기서도 예우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들어와라 네. 하는 답이 없어요. 아 합치자고 그런 얘기 아니 했어요. 합치자서는 네. 처음부터 하죠. 네. 그러니까 들어와라 하고 선을 꺼놓고 들어와라 하는 거하고 야 들어오십시오. 어떤 역할이 있을지 같이 논의합시다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꺼놓고 뭐 오려면 오라 하는 식과는 다른 영역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저희가 뺏지 않아 더 달라고 저도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10월 혁명을 이뤘던 이분들 정광훈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유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 가 있는데 그런 세력 동력에 대해서는 배려나 또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걸 뭐 거부나든지 그죠? 광신도라든지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완전하게 무시하는 전략 그건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세력들이 뭐 하면은 조금이라도 하면은 거구다. 수구 꼴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극우는 저도 극우예요. 근데 극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치는데 약간 이제 좀 희생을 보여가면서 희생 정식으로 그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거대 야당인 통합당도 약간의 그 희생 뭐 약간의 좀 말하자면 저쪽을 위해서 배려하는 태극기 세력을 위해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태극기 세력도 그냥 우리 조건을 들어달라, 우리 욕을 들어달라, 우리를 왜 무시하냐 그러지 말고 그저 그냥 빤스 벗고 들어가는 자세로 그냥 문재인 정권 하는데 우리도 힘 하나 보탭시다. 시민들이 태극기에 힘을 보탠 것처럼 아무 요구 없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다 이게 또 융화가 돼서 이제 이게 또 되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시민들은요. 아니 네. 저는 네네. 제가 여기 단언하는데 네. 제가 저 한국당 당원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네네. 저는 일생에 당원이 돼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제가 존경을 합니다만 제가 자유통일당에 저 태극기 저 응원하고 제가 중계방송하고 나가서 태극기 들고 저도 마스크 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쪽을 응원해서 한 게 맞습니다. 아니라 예.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이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저도 나가서 하고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중계방송하고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공화당 당원도 있고 자유통일당 당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통합당 그다음에 뭐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예. 다 있지만 미래통합당도 있고 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순수 시민으로 나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살려달라는 거지 내가 어디를 지지해서 나가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희생들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양쪽 다. 근데 니네가 희생해라. 이쪽에서는 니네가 희생해라. 그거 말고 시민들은 니네 다 희생해라. 그래서 목적을 이뤄라. 아, 이 얘기를 왜 못 들어주냐고 시민들 얘기를. 아니 그 말 들어보세요. 예. 그 박사님 말씀은 100번 맞는 말씀이고 그걸 못 담는 게 오늘 정치 현실인데. 예, 현실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예용을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시민들 밤잠을 못 자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분들이 의견을 받아줄 것 같으면 뭐 우리가 크게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대화를 합시다. 예. 대화해보면 무리한 거 있으면은 또 뭐 협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건 저도 이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보고 뭐 우리가 뭐 많이 해내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심정이냐 태극기를 들고 밖에 나왔던 심정이니까 제발 제도권에 있는 야당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데 야당이 따로 집회를 한다거나 야당이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마치 야당 없는 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서럽고 억울하다. 정말 대한민국이 야당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패스트 트랙이나 뭐 언론 장악이나 그죠? 9.19 남북 합의나 이런 거 넘어갔겠는가? 그런 거 보면 야당이 얼마나 무기력했나?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싶다. 들어가서 그런 의견은 박근혜 대통령도 편지에 있었어요. 네. 그만에 무기력한 야당.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건데.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뭐 100석을 달라, 50석을 달라가 아니라 단 한두 명이라도 대화를 해서 들어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넣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십시오. 대화합시다. 들어오십시오.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 여기는 문을 차단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까지 협상해온 안철수계 무슨 유승민계와는 그렇게 뭐
황교안 대표가 더 기다리겠다, 응답이 오길 기다리겠다. 거기서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는 듯이 목을 매달았는데 어찌하여 우파 국민들 태극기에 대해서는 아예 선을 끊어놓고 대답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당이 자꾸 중도란 이름으로 좌클릭 왼쪽으로 가고 있고 좌파들을 들어와서 완전 정체성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확실한 우파 정당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선명성 경쟁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아직 빗장을 걸어 잠그면 이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저기 얼마 갔으니까 더 두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그 가운데서 이렇게 판단하건데 합치는 건 어려울 거거든요. 합치지는 말고 각자 당을 만들어서 선거 연대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잘 하느냐. 이게 저 남은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연대라도 선거 단일화 문제.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선거 단일 후보 단일화. 예, 이 박사님. 네. 아까 민영삼 이제 우리 이 교수님 이야기 통화하셨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컷오프 된 사람이 날라와 가지고 타기하고 다시 또 이 경쟁 붙잖아요. 자, 여기 경쟁 붙는 사람과 저기 경쟁 붙는 사람이 사실상 단일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경쟁을 해서 이겼다. 그럼 저기서는 저 당은 이겼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을 말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우리 각오는 뭐냐면 각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당신이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상대 당하고 우리 당하고 비교했을 때 당신이 열등이 있으면 떨어졌으면 과감하게 드랍시켜라. 그리고 저 후보를 지지해라.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광훈 목사도 그렇게 쭉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저 당이 열등인데 우리가 우등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큰 집인데 야, 뭔 소리냐 여론조사가 잘못됐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나올 가능성 등등. 아니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 가지고도 이렇게 왜곡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치판이라는 건 저도 처음 봤지만 정말 이게 여기가 진흙탕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것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부터 협의를 하면 그 나오는 후보들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그런 조건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협의조차도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걸쳐서 우리 자유공화당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하고 대화합시다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하겠죠 나중에는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뭐 한석을 더 달라 이런 거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단 한 사람이라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회 문을 닫더라도 국회가 해산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돼요. 라는 세력이 들어가야 이게 좌클릭되고 지금 개헌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개헌해 보십시오. 좌파 대통령, 우파 총리 이제는 뭐 적폐청산도 묻지 말자. 형, 동생, 좌우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충 버물러거려가지고 연방제라도 덜컥 합의해주면 끝납니다. 왜? 지금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지금 이게 야당 쪽에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그러한 제도판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키자 하는 것이 솔직하게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예. 아유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하여튼 기회를 이렇게 다 드리는 거니까 또 다른 의견이 계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의견을 그러나 저는 이제 마당을 제 이봉규 TV에서는 어느 편 드는 게 아니라 저의 의견은 뽕평해서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가상의 편지까지 쓰면서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우리 이봉규 TV에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은 대개분들은 전혀 안 들어올 테고 대부분 이제 우파 시민들인데 이제 말하자면 통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원진 대표를 위시로 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홍문종 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큰 집인 통합당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지만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 쪽도 아닌데 진짜 시민으로 나라 살려달라 하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들이 다 다르니까 저는 또 의견들을 다 듣고 전달하는 걸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하여튼 잘 이렇게 뭐라고 잘 그 조율하셔서 꼭 승리하는데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바람을 한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저도 기독교 신자이고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기 목숨을 내놔놓고 그건 맞아요. 광야에 나와서 무려 270일 동안 기도 운동을 하며 철야를 했던 분입니다. 청와대 코앞에서 그렇게 투쟁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과 왜 결별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간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유통일당, 뭐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친박신당 모든 정당을 아우를 뿐이지 뭐 우리와 김문수와 같은 편이다. 여기와 같은 편이다. 그렇게 좁게 편을 가르는 분도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이 구속될 걸 각오하고 나서도 이렇게 투쟁하시는 분입니다. 제발 정광훈 목사님과 다른 정당 사이에 이간질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희는 정광훈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거대 야당 제1야당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리 하나 더 달라고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파가 통합되게 나중에 또 선거 임박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경쟁함으로 해서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가서 정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와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채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해 주십시오. 왜 대화를 못하십니까? 저기 안철수, 유승민계 뭐 손학규까지 다 대화하면서 어찌하여 이 광화문 광장에 있던 분들과는 대화하지 못하십니까? 대화해서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문재인 척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고, 여러분들도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도 나왔으니까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또 하여튼 나라 살리는데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다르다고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요. 아니 뭐 부모 자식지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부부지간에도 다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 잘 되게끔 또 약간 다른 거에 대해서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아주고 후보 단일화까지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런 자세는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아유 즐거운 불금 저녁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